오늘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그에 따른 2차 국민보고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오늘 인청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검증 보고를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께서 해주시고, 그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로써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위한 입법부의 프로세스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자녀 취업 특혜, 증여세 탈루,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외유 의혹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와 불법의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등 6명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상상할 수 없는 어나다 레벨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역대급 회전문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현장에서 4번의 간담회 형식으로 참여한 걸 가지고 20억 가까운 보수를 받아놓고 지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월 2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83년 넘게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박진우 후보는 온라인 포커는 넓게 보면 게임이다라고 답했고, 박보균 후보자는 친일 역사관 지적에 일본을 알고 극복하자는 뜻이었다고 둘러대기 급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오동봉 사업 셀프 특혜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먹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론스타 헐값 매각 관련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돌아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듯 아니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하진 장관 후보자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전문성 부족만 적나라하게 증명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찬성 36%를 크게 앞섭니다. 국민이 부적격이라 판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루 지났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까지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정호영 후보자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마냥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인사청문회 중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격 채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는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는 적격 부적격을 같이 병기해서 자질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경과보수 채택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한하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채택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는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께서 본인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후보자들 또한 더 이상의 불법, 비리, 부패 의혹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결코 허용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1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을 직접 했고 책임 총리로서의 제척권을 행사했다라고 우리 국민들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는 당선인이 말한 것이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책임 총리라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스스로 의전 총리, 대독 총리임을 자인했습니다. 그 발언 하나만으로도 청문회에 임하는 한 후보자의 불성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인 스스로 누차 강조했던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을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새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미달, 투성인지 인사 대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모든 퍼즐이 그 발언 하나로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청 파행까지 불러온 이 한덕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자료 제출 거부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간 각종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 소명을 계속해서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김앤장 근무 내역, 부동산 매매 내역 등 검증의 필수적인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영업상 비밀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렇듯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가 일주일 연기되었고 우리 인청특위 위원들은 최소한의 자료만이라도 제출하라고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한 후보자는 끝까지 비협조로 거부로 일관한 것입니다. 청문회 중에서도 한 후보자의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정관 예우와 회전문 인사의 핵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20억 고문료 논란과 외국 기업 6억 2천만 원의 선납 월세 그리고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등 갖가지 의혹을 검증하려 했지만 말뿐인 해명으로 국민의 의혹만 더 증폭시켰습니다. 이뿐입니까? 고문료 20억을 받은 김앤장이 일제 전범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업을 변론했다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청문회장에게 답변했습니다. 더구나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청문위원을 대상으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황당하다, 터무니없다, 특혜를 주었다는 증거를 내어달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에서는 이분이 정말 국민의 편에 설 총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버티기는 맹탕 청문회, 허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전이었으며 청문회에서의 궤변과 말 바꾸기, 선택적 기억력은 검증 회피의 술수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청문회를 시청하신 국민들 역시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직자의 자격도 윤리의식도 없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학생을 일부러 낙제시키고 싶은 교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과제 제출 기한을 늦춰줬는데도 형편없는 리포트를 제출한다면, 시험 장소에 와서도 엉뚱한 답만 쓴다면, 또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다면 그 학생에게 제대로 된 학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 간사인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간사님께서는 중간 평가 판단 결과를 스티커로 표시해 주십시오. 와, 떨립니다. 한덕수 총리 이름 옆에 그래요? 총리를 덮어서 제가 봐서는 폭탄인데 폭탄.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총리자를 덮어서. 네. 폭탄이라고. 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깜깜이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녀의 재산 내역, 자녀의 출입국 기록, 울산대 임용 관련 자료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서면 질의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등 각종 소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실시 중에도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관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입장,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장 대통령 취임식 초청에 대한 견해 등의 질의에 개인적인 소신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이력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평가와 함께 후보자가 작성한 다수의 친일적 논조의 칼럼, 우리 기업인 포스코도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에서 드러나는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일왕 생일 파티 참석과 삼성 언론재단 지원 관련해서는 위증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체의 다수의 위원들은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기가 아닌 협조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에 인청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역시 박정 간사께서도 청문회 중간 평가 결과를 스티커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간사께서 저쪽 자리 가셔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발언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문회 내내 오락가락,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습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나중에 차차 확인해 보겠다는 식으로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자화자찬하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청문회 하루만 잘 모면하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자 스스로가 소명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원희룡 후보자는 싱크탱크의 사단법인 코리아 비전 포럼이랑과 관련되어서 도지사 자격으로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 비용 1,500만 원을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지출했습니다. 이는 코리아 비전 포럼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고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 거주 주택 매수 관련 의혹과 셀프 용도 상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등봉 공원, 중부공원, 즉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공정성 훼손이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수익 확대와 지역건설사 대표 일가 도청, 공무원 등 70억 원대의 보상 차익을 본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및 결과 특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현직 공무원을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한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심사 직전 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핵심 측근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등봉 공원에 관련돼서는 평가 절차상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감점 미적용으로 특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부공원 특혜 사업의 경우도 공공기관 율리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허위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업자에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사용한 부적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 도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특정 음식점에 대한 지출 규모가 과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대단히 많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점심 메뉴 식당이 7만 5천 원과 저녁은 16만 원이 1인당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4명에서 18명이 그 식당에 이용을 했는데 결제액은 12만 원에서 48만 5천 원으로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을 의식해서 식사비 3만 원 이하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렸지 않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그 직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회식을 함께 했던, 즉 도청 도민들의 도비를 가지고 직원들 가족들과 회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수위와 선거 캠프, 즉 본인들의 측근에 대한 보훈 인사가 57명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보훈 인사 받으신 분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민 혈세로 자기 정치의 목적 출장을 했습니다. 즉 201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약 5개월을 서울 출장을 했습니다. 그 출장 사유는 대선 준비, 정치 모임, 인터뷰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후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조호섭 의원께서는 그런 결론을 스티커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교통일위원회는 두 후보자 모두가 현직 의원입니다. 대부분 현직 의원 불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막상 뚜껑을 열면서 드러난 의혹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넓게 보면 시리즈가 유행합니다. 어제부터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박진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마약도 넓게 보면 약이다. 대마초도 넓게 보면 담배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가지고 오늘 기사가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 특히 아들과 관련된 불법 도박 사이트, 그것도 세금 탈루를 위해서 소위 조세도 피처를 활용한 듯해 보이는 그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던 아들에 대한 비호 과정에서 후보자가 언급한 말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소위 김앤장을 제외하고는 이번 청문회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김앤장과의 연관성이 드러났었는데요. 박진 후보자도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제 청문회 당일에서야 비로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청문위원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청문회였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2017년부터 13년 3년간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우리 청문위원 한 분께서는 3년간 소위 생활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통상은 실종자나 사망자로 본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내역이 유독 3년의 기간 동안만 없습니다. 그 3년은 오늘 사퇴를 하게 된 김희철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외대에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모른 채로 연간 4천만 원을 지급받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던 기관과도 일치되는데요. 그 비영리 법인에는 역시나 또 김현장이 기부를 합니다. 그 비영리 법인은 또한 후보자의 사업체와 23평 남짓의 오피스텔을 동일한 주소를 가진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영리 법인의 그 임차료와 관련돼서 실제 본인의 개인 기업을 위해서 임차료를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후보자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고 실제 배임죄에 해당하기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가 마쳤더라도 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을 해명하지 않으면 청문위원들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당시에 업무 내역, 그리고 또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입장, 그리고 아시안 미래연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 연구를 위해서 남용해 온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곳에 김현장을 비롯한 전 외교부 위원장이던 당시에 유사한 권력적 관계가 있을 수 있었던 외교 횡령과 관련된 업체가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지만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타 국민 공분을 일으켰던 교육 목적의 이장 전입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여전히 궁금합니다. 현금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별도의 경로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충분히 제기 가능한 상황입니다. 불성실한 공직자 재산신고 의혹 내역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보자에게 자료와 설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종합적 판단을 지금 위원들과 함께 엄중히 판단해 내릴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폭탄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22일 날 정인 채택을 여야가 함께 동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분을 했는데 한 분도 못 나오신다고. 그것도 신체 검사 또는 출장 간다, 기차표. 이래서 또 좋다. 한 번 더 연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말고 세 분은 비슷한 사유로 못 나오겠다 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위해서 여야 간사가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은 본인의 자료는 어느 정도 제출을 했는데 가족들 자료는 전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국적이 어디인지 하물며 군대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자료 제출을 하려고 있지 않았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다 하고 오후 2시까지는 자료 제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오후에 이제 자료 제출이 오면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뭐 한번 해보고 후보의 그 자질이나 이런 걸 검증해 볼 예정인데요. 이 후보님은 기업 찬스도 있고요, 또 가족 찬스도 있어서 뭐 건익위 부위원장 시절 사돈 일가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 수천억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자료도 내지 않습니다. 부인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배우자는 친오빠 회사에서 묻어놓은 어쨌든 뭐 번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데 번역한 거 하나라도 좀 내라 하는데도 내지 않습니다. 또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장녀는 아빠로 보면서 근무하고 있고 또 부동산 관련이 있는데 자식들 자료를 내라니까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상민 후보는 특권층이면 당연히 생각하는 강남 8학군 위장 전입, 갭투자 의혹, 탈세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행안부 장관은 행정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또 6.1 지방선거도 치러야 될 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또 필요한 자료 요청도 해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상민 후보님은
우리나라가 김앤장 공화국이 아니고 율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한 번 더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많은 의혹을 이미 드러내서 국민들로부터 이 부적격 판단을 받은 후보자가 오늘은 그야말로 버티기 청문회를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핵심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CT하고 MRI 자료를 당장 제출하라라고 해서 오전 정회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 C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이 자료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같이 여야가 같이 보자고 하는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본 전문 의료인들을 지금 대기시킨 상태입니다만 이분들도 익명으로 이 자료를 보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야가 입씨름 끝에 CD를 제가 전달받아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알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편입학 당시의 자료입니다. 이 후보자가 오늘 왜 그 자료를 안 내놓는가 했더니 경북대학교에서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북대 측에 자료를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정호영 후보 측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럼 결국은 인수위 측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심 때 아무튼 아들을 설득해서라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오늘 그 새롭게 드러난 자료인데요. 그동안에 이 아들, 딸의 이 의대,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 관련된 의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후보자가 처조카를 간호사라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었답니다. 벼저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로 밝혀진 건데요. 이제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모부 찬스까지 쓴 겁니다. 이런 후보는 우리도 처음입니다. 또 이거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 처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네 남매 중 아마 한 명의 여성 그 형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아니 아무 처가가 무심하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이지 아마 한 명이라고 그랬다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자 처가하고 잘 교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조카가 간호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로 스스로 재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면접과 직접 면접에 들어가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간호사 응시생에 비해서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켰다고 하는 의혹이 오늘 또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정호영 후보자는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미 사퇴하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상 문제만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경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북대 병원장의 이력이 이 윤석열 당선인이 높게 평가해서 추천의 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신천지발 대구 코로나 사태 때 대구 지역 병원 중에 경북대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본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사립대학인 동산병원에 비해서 10분의 1대밖에 안 받습니다. 또 인사청문 요청사상에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했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후보자가 있는 경북대 병원이 아니라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다. 병원장이 틀려요. 그래서 왜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하고 당신 병원은 안 했는데 왜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표자로 돼 있답니다. 아니 분원장이 한 거를 가지고 그 공을 가로채서 그걸로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후보가 내세우는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게 다 병원 경력인데 무슨 서울대 병원 이상, 대구 의료원 이사 이런 것들인데요. 또 대한병원협회 이사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경력이면 제가 보기에는 병원협회장에 적합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경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부의 어떤 기관에 참여했는지,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도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호영 후보자를 단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판단은 분명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자녀복지부 장관 후보로 적합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해명 자료 만드느라고 보건복지부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또 국민들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쿨하게 사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내려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스티커로 그 판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끝으로 조금 아래. 네. 네, 감사합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자진 사퇴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900만 학생과 고생하고 계신 교직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에게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말씀하실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그 많은 의혹, 특히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 모두가 경쟁이 치열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은 국민적 공분이 컸습니다. 더 욕심내지 않고 늦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한 결정은 마지막 남은 알량한 명예와 가족, 몸담았던 학교, 그리고 활동했던 여러 단체에 그나마 체면을 지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수백만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도 4차 산업혁명과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이며 청렴하고 공정한 후보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에 10점 만점에 똑같이 만점을 받은 정호영 후보자도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사과에도 때가 있고 사퇴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국민이 준 그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보드에서 지워야 될 터인데 우리 박찬대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자, 우리 보드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이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본이 될 만한 교육부 장관 지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